화면에 보이시는 예제는 그 극장의 그 광고 전단지 부분을 약간 만들어 본 건데요. 먼저 뒷 배경은 하얀색으로 잡아주세요. 가려볼게요. 하얀색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뉴 레이어에다가 사각형으로 셀렉션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오렌지색을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1번 레이어를 카피를 시키세요. 카피하면 레이어 1 카피라고 생기죠. 카피가 되면은 그거를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자리를 옮겨주고 좀 좁게, 그러니까 레이어 1에 있는 거는 이렇게 굵죠. 도형이 자체를 가장 크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레이어를 카피한 다음에 도형의 크기를, 그러니까 세로의 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작은 사각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똑같고 높이만 낮게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 레이어를 카피를 하세요. 카피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카피를 이렇게 하시면 같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죠? 카피를 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놓고 나서 이건 색깔이 약간 연한색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파시티 값을,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두 개는 100이었고요. 이거는 70으로 좀 떨어뜨려 준 거예요. 이것도 카피한 다음에 그건 오파시티를 더 떨어뜨려서 50으로 하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더 떨어뜨려서 30으로. 그러니까 같은 색깔이 오렌지색이 들어가 있는데 오파시티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 톤 다운되는,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효과 같은 느낌이 들어갔죠. 이렇게 뒷 배경을 마무리를 해줬고요. 일단 맨 위에다가 하얀색으로 메가박스라고 글자를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흰색을 이용해서 글자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그 메가박스 앞에 보시는 이런 메가박스 로고가 있죠. 회사 로고. 이거는 그냥 모양 만들어준 거 아니고요. 우리 배웠던 펜 툴을 이용을 해준 거거든요. 우리 패스 팔레트에 가보시면 지금 이런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먼저 이 모양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흰색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흰색 사각형을 약간 가로로 길고 세로는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사각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패스에 와서 뉴 패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패스 1이라는 게 생기면 그 패스 1에다가 이 펜 툴을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각각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삼각형 모양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옆에 하나 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신 거거든요. 일단 그 모양을 잡아 놓으시고 수정하고 싶으시면은 펜 툴 위에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해서 드래그해서 앵커를 잡고 앵커를 이동을 시켜서 모양을 여러분이 더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삼각형이 3개가 교차되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를 셀렉션을 시켜주세요. 아래쪽에 그 로드 셀렉션을 만들어 주는 게 있죠. 셀렉션을 만드시고 나서 레이어로 가신 다음에 흰색 사각형이 있는 레이어 부분에서 딜리트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완성본을 가리고요. 뉴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뉴 레이어에다가 그러니까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시는데요. 위치를 보시는 것처럼 세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새 레이어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하얀색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패스 툴에 가서 패스 팔레트로 가서 펜 툴을 이용해서 이러한 모양의 삼각형을 3개를 그려줬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셀렉션을 만드신 다음에 지금 현재 레이어 4에 하얀색 사각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지워져야 되는 거죠. 셀렉션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해제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삼각형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이 중앙,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두 곳이 남아있잖아요. 하얀색이. 그쵸?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이렇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워진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에 이런 부분들 있죠? 서로 겹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은 당연히 셀렉션을 만들고 딜리트를 누르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색깔이 지워지게 돼요. 근데 여기 이곳과 이 아래 두 쪽, 여기는 보면 서로 교차되죠? 셀렉션이 교차가 된 곳은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펜툴로 그렸을 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 부분은 지워지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지워주는 것 같은 효과를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와 같은 이제 마크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삼성카드라는 글자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게 써져 있잖아요. 아치형 모양으로. 그쵸?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글자를 먼저 쓰시고요. 이런 식으로 삼성카드라고 글자를 입력을 했거든요. 글자 색깔을 제가 눈에 띄기 쉽도록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삼성카드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메뉴 레이어에 가보시면은 그 약간 위쪽에 보면 타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입력하고 글자가 입력된 레이어를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메뉴 레이어의 타입에 와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워프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워프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대화 상자를 약간 옮기고요. 스타일을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걸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뒤에 이 워프 텍스트가 적용된 게 보이시죠? 너무 많이 아치가 된 것 같으면은 밴드 값을 좀 내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호리젠털 디스토션의 값을 수치를 떨어뜨려 주시면 앞쪽은 글자가 크고 뒤쪽은 글자가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약간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반대로 호리젠탈 디스토션의 값을 양수로 해주시면은 앞쪽은 작고 갈수록 커지는 것과 같은 이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거든요. 버티컬을 한번 볼까요? 버티컬은 이제 반대로 음수가 되면 위쪽은 넓고 아래쪽은 좁아지고요. 반대로 양수가 되면 이렇게 아래쪽이 넓고 위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3차원적인 느낌을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리젠탈이나 디스토션의 값을 여러분이 조절을 하셔서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모양이 완성이 되셨으면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스타일을 보시면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 여러분이 하나씩 선택을 하셔서 아래쪽에 옵션 값 조절을 하시고 한번 보세요. 주시고 나서 OK 버튼. 그러면은 글자가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되죠.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이용해서 셀렉션을 만들 수 있도록 이미지화 시켜놓고 여기에다가 그라디언트의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를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삼성이라는 부분에 그라디언트가 들어가고 카드라는 부분에는 또 다른 그라디언트를 주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는 삼성 카드가 모두 셀렉션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셀렉션 영역을 빼주는 걸로 카드 부분을 감싸서 삼성만 셀렉션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주시면 삼성이라는 글자에만 그라디언트가 들어가겠죠. 그죠? 카드에도 줄게요. 일단 셀렉션을 다 전체적으로 살리고요. 이번에는 삼성이란 부분을 셀렉션을 해제를 해줘야겠죠. 카드만 선택이 됐습니다. 그라디언트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제 카드 부분에만 그라디언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러한 원리를 사용을 해주신다면 일단 제가 셀렉션 다 살리고 검정색을 채울게요. 셀렉션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위쪽을 뺐어요. 셀렉션을. 그럼 아래쪽만 선택이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흰색을 채워주실 수 있을 거고, 그죠? 다시 셀렉션 살린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쪽만 살짝 선택이 되게 해줬거든요. 여기다가 하얀색 채워주시고. 그럼 어때요? 삼성카드라는 글자가 상, 중, 하로 나눠서 흰색, 검정색, 흰색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러한 효과를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삼성카드도 줬고요. 그리고 만약 이 삼성카드에도 선을 주고 싶으시면은 우리 배웠었죠? 삼성카드를 셀렉션 만들고 메뉴 에디트에서 스트로크를 주셔서 스트로크를 로케이션을 원하시는 걸로 주시고 선의 굵기, 웨이트를 조절을 해주시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선이 있는 것과 같은 테두리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메가박스 할인카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렇게 검정색 글자를 통해서 메가박스 할인카드라고 글자를 타이핑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만들었죠. 그리고 스트로크를 주셔서 스트로크를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굵게 준 거겠죠. 회색의 스트로크를 좀 굵게 줘서 그 회색이 거의 서로 연결이 되는 것과 같은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실 거는 펜툴로 모양을 잡았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겹쳐지는 부분은 우리가 셀렉션을 만들어서 지우더라도 딜리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패스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레이어 상에서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패스에서 선택되지 않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예제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광고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뒷 배경은 초록색으로 주세요. 초록색으로 뒷 배경을 주신 다음에 노란색을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모양은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원을 이용을 하셔서 일립티컬 마크 툴로 가로 방향으로 약간 길다란 타원형의 원을 그리신 다음에 그 원의 좌우,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부분을 딜리트 시켜버리면 이렇게 잘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위아래는 곡선이고 좌우는 직선이 되도록, 그러니까 원을 가로 방향으로 길다란 타원형을 그린 다음에 사각형 마크 툴로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 부분을 딜리트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노란색 도형이 다 완성이 되시면 위쪽에 있는 1위의 힘은 창의력입니다 라는 글자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도큐멘트를 클릭을 해가지고 큰 따옴표 1위의 힘은 창의력입니다 라고 파란색으로 글자를 쓰신 다음에 1위라는 부분만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색상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가 입력이 되겠죠. 글자를 입력을 먼저 하시고 나서 보시면 글자가 아래쪽에는 이런 싱크빛과 같은 밋밋한 글자가 아니고 약간 입체감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위로 볼록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타입 툴로 써놓은 레이어를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 적용된 거는 베벨 앤 엠보스라는 거거든요. 여기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스타일을 보시면 베벨 앤 엠보스에 총 5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준 거는 이너 베벨로 해놓은 건데요. 어디? 아우터 베벨로 한 경우와 그리고 이너 베벨, 엠보스, 그리고 필로우 엠보스, 스트로크 엠보스. 이거 같은 경우는 글자에는 스트로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면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 엠보스는 적용이 안 되죠. 나머지 4가지를 가지고 주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스타일을 먼저 이렇게 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퍼센트 값이 있는데요. 여기 퍼센트 값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들어가는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글자에 입체감을 준다라는 거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준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들어갈 때 어떤 영역이 들어가게 해주실 건지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렉션을 사용을 해서 up으로 되어 있을 때와 over로 되어 있을 때 느낌이 틀려지죠? up, over. 그래서 up으로 해주시면은 글자가 약간 위로 볼록하게 나온 것처럼, 다운으로 해주시면은 글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사이즈, 픽셀 값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즈도 조절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너무 많이 주시면은요, 이게 효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값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조금씩. 왜냐하면 지금 이 인류의 힘은 창의력입니다 라는 글자 자체가 이 글자의 면 하나하나가 굵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작게 주셔야 되죠. 너무 많이 주시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앵글을 여러분이 조절을 하셔서, 그 앵글이라는 거는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여기를 좀 보시면 앵글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쪽 부분이 밝고 반대 부분이 어둡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해주면 반대로 여기 윗부분이 밝고 나머지 부분이 어둡게 되죠. 그래서 앵글을 조절을 하셔서 들어오는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하고 섀도우 모드 부분을 보시면 스크린하고 멀티플라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면 하얀색과 검정색이 잡혀져 있는데요. 밝은 색깔의 효과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이 모드를 스크린으로 맞춰 놓으시고, 어두운 검정색이나 회색과 같은 어두운 색깔을 적용되는 걸 보시려면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맞춰 놓고 사용하시면 가장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스크린과 멀티플라이로 놓으시고, 오파시티를 보시면 지금 75%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밝은 부분을 나는 더 밝게 해주고 싶다,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오파시티 값을 더 많이 주시면 되죠. 그러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오파시티 값을 조절해서 조금 더 연하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그 이미지의 그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부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레이어 2에 보시면 사각형이 그려졌죠. 근데 지금 이 사각형을 보시면 우리가 렉텅귤러 마크 툴을 사용을 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메뉴 셀렉트 사각형을 먼저 그려 놓으시고요. 그려 놓으시고 셀렉트 모디파이에 있는 스무스로 가셔서 스무스의 값을 이렇게 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 딱딱하게 끊어졌던 모서리가 약간 둥글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색깔을 주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 사각형을 셀렉션에서 만들어 놓고 셀렉트 모디파이에 있는 스무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think big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세요. 아래쪽에 big은 한 글자씩 블럭을 잡아서 빨강, 주황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글자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웅진 think big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이 글자가 각각 다 크기도 조금씩 틀리고 회전각도도 다 틀려요. 처음에 입력하실 때는 글자를 각각 따로따로 그러니까 타입 툴을 이용을 하셔서 잠깐 보이게 보면 웅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타입 툴로 클릭을 해서 진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렇게 타입 툴로 이렇게 다른 부분을 클릭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웅진이라고 썼는데 옆에다가 이제 싱크비라고 쓰려고 싱자를 쓰기 위해서 진짜 옆부분을 제가 이렇게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간혹 하다가 이렇게 진이라는 글자 옆으로 글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 글자를 입력을 할 때 타입 툴로 클릭해 줄 때 옆에 그러니까 이 클릭한 이 지점의 좌우로 글자가 없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터 선택을 해서 타입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글자 크기 조절해 주실 수 있고 회전 따로 해 주실 수 있겠죠. 뭐 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각각 다른 모양의 글자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먼저 글자를 따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따로 되어 있는 글자들을 하나로 합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를 다 선택을 하고 가서 머지 링크를 탁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머지 링크를 해줌과 동시에 그 글자는 이제 타입 툴이 아니고 그냥 이미지처럼, 그러니까 마치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만들어준 것처럼 타입 툴인 글자들을 머지 시켜주면 그건 자동으로 이미지처럼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글자를 입력을 해서 해주신 다음에 지금 뒤쪽에 그림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들어가야지만 글자가 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놓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 주기 위해서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그림자가 들어가는 게 보이실 텐데요. 오파서티 값을 많이 주시면 그림자가 조금 더 진해지죠. 오파서티가 내려가면은 그림자가 거의 안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림자의 농도 그리고 앵글 조절을 해서 그림자의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디스턴스 값을 조절을 해줘서 디스턴스의 픽셀 값이 많아지면 물체와 그 그림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디스턴스를 제가 13을 줬거든요. 그럼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디스턴스를 수치를 좀 떨어뜨려주면 물체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스프레이드도 여러분이 값을 좀 주시면 이것도 좀 선명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죠? 사이즈, 그림자의 크기,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여러분이 0 픽셀로 해주시면은 마치 검정색 글자 그냥 뒤에 하나 더 있는 거와 같은 느낌이 돼요. 근데 사이즈를 조금 올려주시면 그림자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뿌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너무 많이 이렇게 주시면은 그냥 얼룩진 것처럼 그림자가 아니고, 그죠? 사이즈를 통해서 그림자의 그 선명도를 조절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림자가 뒤에 있으니까 마치 이 글자가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이 이펙트 부분이 많아졌을 경우에 여기 역삼각형 부분을 클릭을 해서 가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입 툴을 이용해서 그 홈페이지 주소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글자가 있는 레이어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놓고 다시 회전을 시켜서 글자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처럼 트랜스폼을 씌워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